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복지와 재활체육은 김사부와 함께 사회복지사 김사부입니다. 오늘은 기초연금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법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내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지급되는 공적연금입니다. 기초연금법에 근거한 저소득층 노인, 가구당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사람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안정된 생활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며 2014년 7월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기초연금 제도는 국민연금을 적용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노인의 소득 보장을 위한 것입니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이 다른 점은 기초연금의 재원은 국가 및 지자체의 세금으로 충당하지만 노령연금의 재원은 국민연금의 기금을 통해서 지급된다는 점이 다른 것입니다. 기초연금액은 매년 물가 인상을 반영하여 증가하도록 설정되었습니다. 정권이 바뀌는 과정과 대선 당선자의 공약을 통해서 매월 20만 원 수준이었던 기초연금액을 30만 원으로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2021년부터 기초연금 대상인 소득 하위 70%에 대해서 30만 원으로 급여를 인상하였고 현재까지는 그 기준의 금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에 연계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 연금을 받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과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을 수급받을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수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서 수급자의 수도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액의 산정은 수급권자에 대한 기준연금액과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정산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준연금액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그 전년도의 기준연금액에 전국 소비자 물가 변동률을 반영하여 매년 고시하고 있습니다. 기준연금액의 적용기간은 당해 조정연도 1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저소득층의 기초연금 수급권자에 대한 기초연금액 산정의 특례는 65세 이상인 사람 중 소득 인정액이 40% 이하인 사람에게 적용되는 기준연금액인 30만 원입니다. 국민연금 수급자는 국민연금 급여의 조정대수 3분의 1을 곱한 금액을 기준연금에서 차감하는 대신 부가연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국민연금 미수급자는 국민연금 수급액이 없으므로 국민연금 급여 관련 부분을 기준연금 금액에서 차감하지 않는 대신 부가연금액은 수령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에 가입한 기간이 길수록 국민연금 급여의 지급 수준이 높아져서 기초연금액은 감소하게 되며 국민연금 급여의 3분의 1을 곱한 수치가 기준연금액보다 크면 부가연금액만큼을 기초연금액으로 수급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기초연금액은 부가연금액과 기준연금액 사이의 금액으로 결정하여 수급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기초연금제도는 수급자 간 그리고 수급자와 비수급자 간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감액 제도를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인과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하여 지급하는 부부 감액 제도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해서 수급자와 비수급자 간의 소득 역전 현상의 불공정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는 소득 하위 40%의 저소득 수급자의 경우 단독 가구는 월 최대 30만 원, 부부 가구는 48만 원까지 수급하였으나 2021년부터는 저소득 수급자와 일반 수급자의 구분 없이 소득 하위 70%에게 최대 30만 원을 매월 25일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 산정 기준액과 기준연금액은 단독 산정 기준액은 202만 원, 부부 산정 기준액은 323만 2천 원입니다. 단독 기준 연금액은 32만 3,180원, 부부 기준 연금액은 51만 7,088원입니다. 그리고 기초연금액과는 별도로 2018년 7월 13일부터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이동통신 요금 감면이 시행되고 있는데 부가세 포함 최대 12,100원의 통신요금을 감면받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의 신청 방법은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에 국내에 거주하는 자는 신청 대상이 되며 본인 또는 배우자 및 자녀, 형제, 자매, 친족, 사회복지시설장이 대리 신청을 하면 됩니다.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 시 접수 서류는 본인은 신분증, 대리인은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 사본, 배우자의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서, 전 월세 계약서를 포함하여 신청서,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서, 소득 및 재산 신고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입니다. 다만 정보 시스템 조회 자료로 소득 및 재산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이 추가로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그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지급되지 아니한 기초연금이 있다면 그 기초연금 수급자의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한 부양 의무자는 미지급 기초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서 수감되어 있는 경우, 행방불명되거나 실종되는 등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국외 체류기간이 6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국적 상실 및 국외 이주의 경우 등으로 수급권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에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기초연금의 지급을 정지하게 됩니다.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그 권리가 소멸됩니다.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기초연금을 지급받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나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조사 및 질문에 거부 및 방해, 기피, 거짓 답변을 하는 자는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정지, 수급권 상실, 결혼 또는 이혼 및 배우자의 사망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지급의 경쟁이나 처분의 이의가 있는 사람은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은 90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없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6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소득 인정액은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소득 평가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 이전 소득, 임대소득 등입니다. 그리고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할 때에는 기본적인 공제액이 포함이 되며 정산 과정에서 부채는 차감합니다. 65세 이상인 사람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하위 70% 수준이 되도록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단독가구와 부부가구별로 구분하고 정해서 고시를 합니다. 2021년 기준 단독가구의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은 월 169만 원, 부부가구의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은 월 270만 4천 원입니다. 국민연금은 낸 만큼 받지만은 기초연금은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수급을 받기 때문에 금액이 제한적입니다.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 실제로 벌어들이는 월소득액과 재산도 소득으로 환산하여 소득인정액으로 산정하고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가 되어야만 수급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환산된 월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 구매액을 더한 값이 선정 기준액을 초과할 경우 기초연금이 감액됩니다. 최대 선정 기준액만큼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0%를 초과하면 기초연금은 감액이 됩니다. 소득 대체율은 추후받게 되는 연금액이 생애 평균소득과 비례하여 얼마나 되는지를 보여주는 비율입니다. 1988년에 국민연금을 도입할 당시에 소득 대체율은 70%였지만 재정 건전화 명목으로 1999년에는 60%로 낮춰졌고 2008년에 다시 50%로 인하였고 매년 0.5%포인트씩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2028년이 되면 40%가 되는데 이후부터는 계속하여 40%를 유지한다는 방침입니다. 같은 보험료를 납입하더라도 소득 대체율이 높았던 기간에 낸 보험료에 대해서는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5년마다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생활 수준, 국민연금 수급 전 3년간의 평균 월정액의 평균액 변동률, 전국 소비자 물가 변동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초연금액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기준 연금액을 조정하여야 합니다. 기초연금제도의 재원 마련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노인 인구 비율 및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차등하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인구 구조의 변화 등으로 인해서 기초연금 재원 마련에 대한 일부 책임이 지자체의 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의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수령한 기초연금액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소득에 반영되어서 기초생활보장급여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기초연금액만큼 기초생활보장급여에서 공개되어 실질적으로는 기초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기초생활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해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제외되더라도 기존보다는 높은 금액을 받게 될 수 있지만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지원되는 각종 감면 제도를 받지 못하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일부에서는 최저생계비 보장 수준이 낮으므로 기초연금을 추가로 지급하자고 하는데 기초생활보장소득 인정의 과정에서 기초연금액을 제외하자는 것입니다. 반면 정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개인의 소득과 재산 등으로는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이를 위해서 보충적으로 지원한다는 원칙하에 공적 이전 소득으로 관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기본생활 유지를 위해서 최저생계비 이상의 비용이 필요한 장애인, 아동 등에 대한 지원은 기초생활보장제도 소득 산정 과정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의 보편성 측면에서 보면 기초생활보장과 별도로 기초연금을 지급하자는 제안이 의미가 있으나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준액보다 모자라는 금액만 보충해서 지원을 해주는 측면에서 보면 기초연금도 가처분 소득에 포함이 되므로 기초생활보장제 수급 여부를 판단하는 소득 산정에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기초연금과의 관계가 연금개혁 및 국민연금제도와 기초연금제도 간의 역할 분담이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초기에 기초연금제도는 극소수의 빈곤계층의 노인에게만 지원되는 한정적인 성격의 연금이었습니다. 그러나 2000년대부터는 보편적 복지의 필요성, 노년기에 생활자금을 잃고 빈곤함에 빠지기 쉬운 한국적 특성으로 인한 사회적인 문제점 때문에 확대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65세 이상인 사람 중 70%에 가까운 노인들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급격한 초고령화 사회의 진입으로 인해서 차후 재정의 고갈과 젊은 층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보편적 복지제도는 기초연금 수급이 없어도 충분히 생활이 유지되는 중산층 이상의 노인들에게는 과도한 사회보장을 해주는 것이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노인 빈곤을 고려할 때 기초연금액을 인상하자는 것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지속 가능성의 측면에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역할 분담과 재원 조달 방안 등도 함께 제고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기초연금제도의 도입 및 확대와 같은 노후소득 보장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과 재원 배분 등으로 인해서 고령층의 소득 수준이 약간은 개선된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대한민국의 노인 빈곤율과 노인 자살률은 전 세계에서 부동의 1위입니다. OECD 국가들 중에서 복지제도는 최하의 수준을 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65세 이상 노인들의 경우 상당수가 공적연금에 가입할 기회를 갖지 못하여 노후소득은 매우 극약한 수준입니다. 따라서 65세 이상의 빈곤층 노인들에게 폭넓은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노후소득을 지원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고령층으로 진입할 노인들은 기존의 노인들과는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베이비붐 세대 이후의 세대들은 현재의 노인들과 비교할 때 한국 사회에서 체계화된 교육을 받기 시작한 세대이며 자산 형성을 많이 한 세대들입니다. 또한 소득 수준이 높고 연금 가입률 또한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이처럼 변화하는 초고령층의 특성과 국민연금 제도의 진보를 고려하여 기초연금 급여 수준을 보편적 지급보다는 선별적 지급으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그리고 노후소득 준비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현재의 65세 이상 다수의 저소득 고령층에 대해서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베이비붐 세대 가운데서도
노후소득보장 제도권에 편입하지 못하는 취약계층도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초연금법은 노인들의 생활 안정을 위한 중요한 제도이지만 지급 대상 선정의 불공정성, 지급 금액의 한계, 제도에 대한 인식 부족, 부정수급 문제, 재정적 지속 가능성 등의 문제점들이 여전히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정한 평가 기준 마련, 지급 금액 인상, 제도의 홍보 및 교육 강화, 부정수급 방지 대책, 재정적 지속 가능성 확보 등의 개선 방안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개선을 통해서 기초연금 제도가 보다 효과적이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오늘도 저의 방송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까?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열심히 준비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 좋아요, 구독하기 꼭 눌러주는 거 잊지 마십시오. 많은 시청과 구독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구독, 좋아요가 저에게는 큰 힘과 보람이 됩니다. 다음 시간까지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 건강과 재산 잘 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회복지와 생활체육은 김사부와 함께 사회복지사 김사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